자, 제가 어제 저녁에 9시쯤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바로 달리기를 하러 나간 게 아니고 제 와이프와 한 2km 정도 산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달리기를 하러 가고 와이프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와 산책을 할 때도 정말 꽤 쌀쌀해가지고요. 손을 밖으로 내놓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장갑도 끼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이 시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좀 춥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후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요. 와, 달리면서도 정말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그때 재킷을 입고 나갔는데 재킷을 입고 나가지 않았다면 꽤 많이 추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반팔에 반바지로 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는 했어요. 어쨌든 제가 달리면서 너무 좀 쌀쌀했고 특히 한 3km 정도 지났을 무렵인가부터는요. 코로 호흡을 하는데 코가 너무 찡하게 아프더라고요. 이 찡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습니다. 느낌이 찡하게 코 안쪽 부분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제가 기관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래서 코 안에 점막도 상당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갑자기 기온이 변경되는 때 혹은 그냥 제 몸하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호흡을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때 혹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요. 추운 날에는 코로 호흡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달리면서 이제 코로 호흡을 하다 보면 콧물도 계속 나오고 코도 너무 아프고 어제도 콧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콧물을 닦으면서 달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제 어쨌든 뭐 어찌어찌 달리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코안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했던 지난 한 17년, 18년 정도 동안 늘 그랬지만요. 이번 겨울도 만만치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겨울에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모든 계절보다 겨울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힘들었어요. 호흡을 할 때 코가 찡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달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기관지가 약하고 특히 코 안에 점막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아니면 오랜만에 나갔는데 굉장히 날씨가 좀 차갑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저번에 달렸을 때보다 조금 추운 느낌이 든다라고 하실 때는 좀 조심조심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점점점 이제 공기가 건조해질 겁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 안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간과 동시에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니까요. 진짜 그때는 코 안이 바짝 마르면서 게다가 지금 차가운 공기 때문에 저처럼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요. 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피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정도로 막 코피가 이제 피가 줄줄줄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하게 이제 코 안에 있는 점막들의 어떤 모세혈관이 이런 것들이 파열이 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 안에서 약간 실핏줄 터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 냄새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철분 때문에 그렇게 나는데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런데 뭔가 쇠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도 저희가 입안에서 뭔가 쇠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혈관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약간 약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차가울 때 혹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코만 가지고 호흡을 할 때 코에 상당한 부담이 가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입을 어느 정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서 온도 차이를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면 입안이 마른다는 것을 저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입안이 항상 이렇게 좀 침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입안에 어떤 온도 조절이 좀 되고 하시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코만 가지고 호흡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저처럼 코가 너무 약해서 상대적으로 입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추운 겨울에도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름에는 코만 가지고 호흡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겨울은 코만 가지고 호흡할 때 상당한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달리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겨울을 몇 번 맞이했지만 내가 겨울에는 달리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이번 기회에 근처에 있는 그 짐, 보통 저희가 뭐 피트니스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곳을 하나 찾아보시고요. 거기를 한 겨울 정도 시즌 동안, 예를 들어서 한 12월부터 2월까지 혹은 뭐 3월까지도 괜찮은데 보통 한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 3개월이면 될 겁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그 짐을 등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PT나 이런 것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그 회원권만 끊으시면 되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뭐죠? 트레드밀이죠. 트레드밀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걸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좀 보강 운동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건데요. 겨울에는 이런 트레드밀 달리기가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다가 트레드밀을 두실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요. 이게 또 그렇죠. 이제 트레드밀을 두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옷걸이로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민티런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달리기를 하실 거라서 집에 트레드밀 두시는 것도 괜찮지만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층간소음, 기계가 굉장히 잘 나와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죠. 이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아래층에 소음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드밀에 집에 두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트레드밀 가격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쓸만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짐을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쪽에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제 그런 데다가 등록을 해놓고는 거기를 안 나가면은 또 도루묵이긴 하죠. 근데 집에다 그런 분들은 집에 두셔도 어쨌든 안 하실 분들이기도 해서 그냥 이제 짐 등록하시는 게 저는 비용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에도 달리기 혹은 신체 활동, 운동하시는 걸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